조용히 마음을 여는 이야기.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습관처럼 일어나 커튼을 조금 걷고 창밖을 바라보며 첫 기지개를 켜던 그 순간.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어난 햇살이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노년 혹은 황혼의 시기라고들 하죠. 그 말이 주는 느낌은 조금 쓸쓸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기도 해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나는 74살입니다. 누군가에겐 충분히 나이 많은 사람일 테고 또 누군가에겐 여전히 건강한 어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는 그냥 지금 이대로의 나일 뿐이에요. 요즘은 혼잣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밥을 하면서도 커피를 내리면서도 가끔은 조용한 거실 한복판에서 오늘은 어디에 전화를 해볼까? 같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곤 해요. 이제는 전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삶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먼지 쌓인 상자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내듯이 한 장면, 한 기억, 한 웃음소리를 꺼내요. 그때 그 기분을 다시 느껴보곤 하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정말 많은 걸 겪었고 그만큼 많은 걸 견뎌냈구나. 이 영상은 그런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삶을 돌아보는 시간, 당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묘합니다. 환갑을 넘기고 7순이 되면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후반전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으로 돌아온 진짜 나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였어요. 자식들, 남편 혹은 아내, 부모님, 직장, 사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늘 맨 마지막이었죠. 기억나요? 아이 셋을 키우던 시절, 밤새 열이 오른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잠 못 들고 뒤척이던 새벽 3시. 그때는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게 내 몫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가끔 그런 제 자신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수고했다고요. 70년, 80년, 90년. 그 시간은 그냥 흐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팠고, 어떤 날은 기뻤으며, 어떤 날은 울다가 웃었고, 어떤 날은 말없이 참아야 했던 날들이었어요. 그 모든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작은 풍경들.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걷다 보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겨울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새벽엔 꼭벅꼭 소리에 눈을 떴죠. 그 시절엔 참 단순했어요. 행복이란 것도 별게 아니었죠. 찐 고구마 하나를 가족과 나눠 먹고 비 오는 날 친구들과 진흙밭에서 미끄러지며 놀고 엄마 품에 안겨 낮잠 자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한 보물이에요.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도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때의 내 마음은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들이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줍니다. 내가 나를 다시 꺼내는 시간. 어느 날 문득 앨범을 꺼내본 적이 있어요. 흑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젊은 나. 아기였던 아들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사진.
남편과 나란히 서서 찍은 결혼식 사진.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때의 내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구나 싶어서요.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조금 주름이 늘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부 이제 조심해야 할 것들 너무 조용해지기 전에. 조용함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조용한 시간이 휴식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고요함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곤 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말소리도 누군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던 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TV를 켜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리일 뿐이죠. 내 삶을 건드려주는 사람의 온기는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용함 속에 숨어있는 진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건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과 고독 사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거리를 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문 앞에 놓이는 건 택배뿐. 명절이 다가와도 이번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죠.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바쁘기만 할까? 나는 이렇게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어쩌면 나만큼이나 버거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연락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안부를 전하자. 예전에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상대방 마음도 환해지더라고요. 몸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 내 마음. 우리는 병원에 가는 걸 익숙하게 생각해요.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기침이 오래가면 내과.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실 마음이 아플 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게 상처를 남기거든요. 저는 몇 해 전 깊은 우울감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허전하고 무언가 나를 계속 눌러오는 기분.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 어느 날 눈물이 이유 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어요. 용기 내어 말하고 나니 너무나 다행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쯤 있는지, 어느 계절에 있는지. 고립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일상의 루틴. 제가 제일 먼저 만든 변화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전까진 시계 없이 살았죠. 새벽 3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하루가 생각보다 더 깊은 고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해봤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기. 밥은 정해진 시간에 먹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산책하기.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작은 계획 세우기. 이 단순한 변화들이 제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챙기는 예의예요. 관계의 끈은 먼저 잡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 그 끈을 먼저 다시 잡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얼마 전 30년 전에 멀어진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죠.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나 궁금해서. 그 친구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따로 할 말이 없어도 그냥 눈을 맞추고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참 고맙고 따뜻하더라고요. 3부 꼭 해야만 할 일, 나를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하기. 70이 넘고 나서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기에 갑자기 나 자신을 돌보라고 하니 어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연습을요. 그게 어쩌면 노년의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보는 것. 늦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 나를 위한 시간. 한 줌이라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한밤중에야 겨우 내 방바닥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었죠. 지금은 시간이 넘쳐요. 그런데도 진짜 내 시간은 여전히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정말 좋아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난 뒤에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게 정리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정리하는 김에 나의 기억과 마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래된 사진, 편지, 그릇 하나, 다이어리.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걸 자식들이, 손주들이 무심코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 그릇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할머니가 이걸 쓰던 모습이 생각나.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담아 남겨야 해요. 저는 얼마 전 손주에게 제 일기장을 일부 복사해줬어요. 이건 내가 크면 꼭 읽어봐. 그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거야.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나도 나중에 일기 써야겠어요. 그 순간, 아, 나는 내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사과와 용서.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마음속에 너무 오래 묻혀서 이제는 꺼내는 게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그래요. 저는 제 여동생과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었어요. 어릴 적 다툰 일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제 와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문제였어요. 먼저 연락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가장 후회할 게 뭘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사과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용기 냈어요. 전화를 걸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땐 미안했어. 지금도 미안해.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언니, 나도 미안했어. 그동안 보고 싶었어.
우리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단 20초의 용기로 녹였어요. 네 번째 작은 기쁨을 매일 한 개씩. 젊을 땐 큰 기쁨을 쫓았어요. 승진, 합격, 직장만 성공. 그런데 지금은 커피 한 모금의 따뜻함, 저녁 노을의 붉은빛, 우체통에 꽂힌 엽서 한 장이 하루를 반짝이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을 하나씩 적어요. 길가에 핀 백합을 보았다. 어제보다 덜 아팠다. 아들과 영상통화를 했다. 이런 사소한 기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근육이 되어 삶이란 결국 그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는 연습이더라고요. 사부 인생의 마무리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시간.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을 마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에요. 예전처럼 몸이 가볍진 않아요. 예전처럼 하루에 수십 가지 일을 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조용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젊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지예요. 이건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법.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요. 뉴스는 1분마다 쏟아지고 사람들은 늘 바쁘고 도시는 잠들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속도에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삶.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꽃잎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버스를 기다리는 5분 동안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가는 일.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다시 온기를 채워주었어요. 내가 속도를 늦췄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제야 비로소 삶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삶의 마지막은 정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어느 날 작은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고마웠던 것들을 써 내려갔어요. 처음엔 몇 개 안 떠오르더니 점점 손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내 글을 칭찬해 주셨던 날,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아이가 처음 내 이름을 부른 날, 친구와 웃으며 밤새 통화하던 고등학생 시절, 엄마가 생전에 해주던 된장찌개의 향기. 이렇게 작은 기억들이 내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 죽음이라는 단어도 예전보다 덜 두렵게 느껴졌어요. 삶을 잘 살아냈다는 감각,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는 마음이 가장 큰 평안이더라고요. 나이 들어 좋은 것 한 가지. 많은 이들이 노년을 잃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젊음과 기운은 잃지만 그 대신 이해와 지혜, 그리고 진짜 나를 얻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바쁘게 살았어요.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보게 되죠. 이 나이에 비로소 내가 나에게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에필로그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당신에게 보내는 인사. 어느 늦은 오후, 방 안가득 노을이 들어왔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번지고 방 안 공기가 아주 따뜻하게 변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숨을 쉬고 있고 눈을 감았다 떴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나이 들어 얻는 또 다른 선물은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던 바람의 향기,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 누군가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 이제는 그런 것들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나온 길을 누구보다 잘 견뎌온 당신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평온과 웃음, 따뜻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하루가 더 남아있다는 건 삶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오늘도 잘 살아보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